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매일매일, 미국의 트럼프의 지금 베네수엘라의 공격이 더 심해지면서, 지금 이 핑크타이드랑 남미의,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 이제 이 기계기로, 이 역사를 좀 한국에 있는, 노동, 운동, 여기서 다양한 학생들 이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에 보통보다 더 많이, 역사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쪽에 대한 지역에 그렇게 많이 아는 이쪽 공부한 점은 없고, 그럼으로써 제 토론은 조금 좀 더, 크게, 좀 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원영수 쌤이 아까 제일 남미의 핑크타이드를 비교한 거는 이제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 그쪽이랑 비교했는데, 저는 또 한 면에서는 이 남미 핑크타이드가,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미국 제국적 냉정 체제가, 냉정 체제와, 탈식민지, 지역 체제, 지방 상태의 그 관계성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봐요. 그 말은, 이제 유럽이랑 다르게 남미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랑 다 비슷하게 탈식민지의, 나라들이고, 그러고 잠깐만요. 지역마다, 늘 미국은 이제 쿠데타, 좌파 올라오면은 이제 가서 쿠데타 하는 거는 지역마다 아니면은 노력하는 거는 다 받고, 그럼으로써 아시아의, 베트남, 중국, 이런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늘 지역의 파워 엘리트를 이제, 잡고 있는 거? 그거가 이제 늘 중요했었던, 그거가 이제 냉정 체제에 되게 중요한 자세였고, 남미의, 그러니까 지금도 또 다른, 상황을 같이 비교하려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보면은 진짜 거기에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이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지역적인, 이집트랑 조던 이런 나라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나라들이랑 그 지역주의와 이제 미국이 아직도 그 지배를 갖고 있는 거, 그 지배력.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역마다 미국 제국주의는 지배 세력을 쭉 갖고 있었고, 그게 바로 2차 대전 때부터 쭉 갖고 노렸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남미의 핑크타이드가 되게 중요한 거가, 그거를 좀 벗어나는 제일 처음으로 좌파 정권 아니면 공산주의 정권이 왔다는 거,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하나, 두 개 여기저기 다 있었지만, 그런데 한 번에 조금 흐름으로 같이, 그 지역적인 지배를, 뚫었다는,
그 예의로 남미가 많은 사람들 그 핑타이드라는 거가 지금 그렇게 흥미롭고 중요한 example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국적을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정권들 보면은 라디컬한 정권들이 아니고 거의 훨씬 더 소셜 데모크라틱 이런 신자유주의 이런 반대하는, 그래서 레드가 아니고 핑크타이드라고 아까 하셨는데 저는 좀 선생님 좀 얘기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지금 이 핑크타이드의 특유성이 특별히 남미가 자본주의의 제일 처음으로 식민지로 시작했던 유럽으로 해서 봐서 크게 보면은 이제 지역을 못 두는,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거가 미국의 제국주의의 힘이 아직도 보이지 생각한다고 하고, 그거고, 이제 남미의 핑크타이드가 중요성은 그거를 깨트리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게 이제 얼마큼 강한지 그거를 지금 보고, 이제 지금 그 남미 나라들이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공격을 반응하는지가 그거를 이제 거기에 더더욱이 보일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geopolitical 이쪽 상황에서 핑타이드의 중요성이 지역성 재배, 미국 체제에 뚫는 그거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했습니다. 들으면서. 네, 답니다. 질문은 없으시고? 네. 이거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네. 관련돼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핑타이드라고 하더라도 다 이제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이제 좌파가 딱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이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래서 러프하게 이제 어쨌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이제 1차에서는 레드카랑 하드코어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적 메커니즘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 정치라든지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레드컬하고 모더릭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미 반지 국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 내는 거는 이제 거의 똑같이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내에서 좌냐 우냐, 좌우들 이런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미국의 냉전 시기에 주로 남미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게 이제 OAS거든요. 오거니제이션 오브 미주기. 근데 이제 미주기 기구가 이제 그러니까 1차 핑크타이드 때 뺏긴 거잖아. 다수가 거기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빨갱이 대통령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근데 실무진 사무국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 애들이잖아. 미국 애들이거나 미국 걔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인형극 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세트인데 갑자기 주인공들이 전부 다 빨갱이들 나타나가지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핑크인지 레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네끼리 색깔 차이가 있어도 미국을 싫어하거나 미국과 비판적인 게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핑크다이드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우파 정권만 하나 들어서면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 제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미국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제로 해서 이제 그 어떤 나라 접근한 걸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니카라과 같은 경우나 쿠바를 갖다가 쿠바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거기에 빠져 있었고 니카라과 갖다가 이렇게 압박해야 되겠다 그러면 OAS가 하나의 이제 왜냐면 애들이 이제 거의 모두 선거에 참가한다는 보내거든. 선거 감시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탱크타이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과거에 이제 CIA 군부 라인에 심플한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70년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라인에 정하면 그냥 쭉 한 방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미국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돈 대주고 근데 이제 그 아메리칸들이 나트형들 되게 싫어하죠. 이건 다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다음에 믿지도 못하고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제 그 작업이 안 되는 이제 상황들이 몰려버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일단 룰라가 반대를 분명히 하는 거는 미국 큰 도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큰 나라냐 룰라 반대하고 그다음 콜롬비아에 이제 페트로 반대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밀레이가 지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멕시코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뺏겼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의 2차 핑크다이 메이저인 아직 브라질 건재하고 멕시코 건재하고 콜롬비아도 큰 나라잖아요. 이런 데서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콜롬비아가 우파 대통령이었으면 훨씬 편하게 했겠지.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일 때 계속 국경에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 공격하고 하는데 그 라인들이 이제 지금 끊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이제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 나라를 제끼고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강력한 반발들이 이제 있을 거고 그러면 관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베네수엘라 문제가 남미 전체 문제로 이제 올라오는 거고 실제로 군사력을 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위협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인터내셔널 브리게이드는 별건데 실제 올 거라고 이게 남미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니까 지오폴리틱스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핑크타이 하나의 꿈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유니티란 말이에요. 솔리디티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궁극적으로 하나의 그렇지. 그 차이점이 맞아요. 공동체로 가는 거니까 이제 사실은 유럽 연합보다 훨씬 더 강하죠. 왜냐면 배경이 그렇죠. 배경도 그렇고 언어 자체가 있으니까 언어 문화적인 거가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의 블록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자원은 많은데 이 소위 이제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냉전 시대에 한 축도 있었지만 이제 거의 공히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방해, 그 다음에 국내 독점 자본의 사보타지. 왜냐하면 산업화 시키게 되면 노동자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 그렇죠. 싫은 거지. 안 해도 지내 먹자 아무 지장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이제 30년대 포퓰리스트들이나 그들은 이제 소위 포퓰리스트들이 남미식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거 가져야 돼 했는데 다 좌절시켜가지고 이제 한 개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광물 자원을 빼서 비고 서비스 하니까 이제 종속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제 합쳐서 만들게 되면 뭐 사실은 남미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합치면 그냥 미국보다 더 세지잖아. 그러니까 그 합치는 거가 이제 지역화가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강했을 때는 그거를 더 강하게 막아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게 바로 그때 선생님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최근에 미국 제국 체제가 좀 약해지면서 제국이 약해지면서 이게 그 뚫는 그런 거를 보인다. 포텐셜이 생긴 거죠. 맞아. 그래서 근데, 이제 맞아요. 차베스가 계속 그거를 갖다 이제 맞아요. 알바도 하고 나수로도 하고 해서 중층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는 맞아요. 건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거는 미국의 반응은 그러니까 그 핑크타이드 이게 흐름이 뭐 한 나라 뭐 여기서 뭐 20년 후에 또 하나 올라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같이 그 타이드 그 웨이브가 있던 거가 그게 새로운 거지. 미국이 그거를 엎는 거는 뭐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이게 늘 했잖아요. 그렇게. 타이드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억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간단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 같은 경우 만드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맞아요. 만드는 건 못 막는 대신에 이제 그걸 갖다가 서로 싸우는 거지. 맞아요. 미국은 이제 OS로 주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이쪽은 이제 약간씩은 이제 있으니까 어차피 미국은 자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시아, 뭐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 다 지역 탈식민지들 지역이 다 비슷한 미국 제국이랑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갖고 있음으로써 진짜 아시아도 뭐 우리는 그런 이쪽에서는 진짜 핑크타이드 비슷한 게 거의 진짜 없지만 또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가 지금 그 지역주의 그 세력 좌파 세력이 되는 그런 타이드가 제국주의에 진짜 반대할 수 있는 지역적인 아시아의 제일 가능한 길이 아닐까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하나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완전 좌파, 뭐, 진짜 차베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차베스 98년도 선거같이 진짜 투파티 시스템을 그냥 깨트려 놓고 간다 그래도 유지가 유지가, 미국이 엎고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늘 역사적으로 본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은 진짜 지역적으로, 뭐, 오키나와, 뭐, 이런 쪽, 일본, 이런 쪽에 진짜 지역적인 그 흐름이 있어야지 진짜 제국주의 반대에 움직일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진짜 한 2년 동안 보는 거 여기서 제일 크게 보던 게 바로 웨스트 에이시아잖아요. 중동이잖아요. 지금 아무 상황이 아무 바꿔지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이 아직도 미국의 그 지역을 너무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일 뚜렷하게 봤잖아요. 우리 지금 2년 동안. 그러므로서 진짜 여기에 제일 크게 제국 지역주의 리지널리즘을 깨트리는 거가 너무 하고 있는 거가 제일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봐야죠. 다른 데서 보면 세력 관계 내에서도 이제 핑크타이드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을 무지하게 힘들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저항의 축 자체가 그러니까 한 방에 뭐 이렇게 서가지고 실험해서 이겨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양상은 아닌데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나 후반기나 이때 썼던 그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쿠데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바뀌면서 쿠데타가 이제 SNS로 생중계되는 전쟁도 다 생중계되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여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100%다 중계되는 건 아니지. 100%다는 아니긴 하지만은 쉽게 노출이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보내는 게 지금 제일 싼 거야. 제일 극약 처방이면 그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비군사적 방법을 쓴다 그러면 실제로 뚫기보다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정권의 등장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익 지배 세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되면서 중간이 없어지면서 중도가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칠레에서 이제 합쳐서 이 이제 얻은 표가 진짜 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좌파에는 충격적인 건데, 왜냐면은 이제 보리치가 된 거는 굉장히 이제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동력을 받아서 올라간 건데, 이제 물론 보리치가 대통령이 돼서 할 만큼 이제 기반은 없는데 이제 거의 뭐 우리가 노무현 시키는 것보다 더 심한 정도로 더 어린 애를 갖다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제 한 텀 하면서 버벅거리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세게 맞은 거죠. 세게 맞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다시 다 재정비해서 한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음 정권하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이제 표는 저렇게 얻었지만 카스트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도의 궁극적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로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얽김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당들이 다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또 다 합치면 60%지만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익도 자기들끼리 안 친해. 괜히 당을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우파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그들의 지배력으로 하는 것들이 대단히 이제 취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베르 밀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거기 아래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제 걔도 이제 달랑달랑한 거지. 지나갈수록. 근데 이제 걔도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호스 카스트는 그래도 좀 짬밥이 있는 사람인 편에 속하는 거고 밀레이는 진짜 뭐 완전히 밀레이나 보스너라 같은 경우는 거의 아무런 정책 경험 없는 개또라이 수준의 애가 이제 들어와서 설치는 트럼프하고는 좀 또 다른 게 비슷해 보여도 트럼프는 내가 볼 때 잔드간에 너무 잔드가가지고 진짜 막 갖고 노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걔들은 그런 레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익의 개성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우익 세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한데 이제 한국의 우익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니. 미국이 필요한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충격 요법을 해야지 겨우 한번 이제 뒤집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그 우익이 지금 얘기한 거 근데 그게 바로 45년대부터 아키페이션부터 미국 때부터 만들어진 체제잖아요. 그게 바로 우익이 한국 같은 거 보면은 처음부터 한국 우익이 한국 좌파를 핸들할 가능성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미국이 와서 걔네들을 바로 했으니까. 한국의 우익은 좌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싸움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잔인한. 이거는 미국 전. 내 말은 45년 미국 USM의 US 그 전에도 military. 있었던 거야. 그 네. 전에도 왜냐면 일본 애들이 또 이제 그 저희가 때려잡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진폭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이제 그 실제 싸워보잖아. 실제 싸워봐서 이제 이 우리의 그 뇌리에 머릿속에 뇌 속에 또 맞아, DNA에 못하는. 네. 박히면 이제 이거를 같이 공격,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공격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근데 자기가 그 힘이 없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미국에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미국은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백업해주면 되는데 그냥 바지가랑에 붙들고서 일체화되고 이제 밀착하면 이제 이러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45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진행해요. 근데 뭐 그건 미국의 과정인데 한국의 이제 정치 과제죠. 한국은 한국이라는. 극우 사회에서 그 시기에 제일 극도로 나가는 극우 사회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몇 번을 거쳐가지고 좌우가 이제 뭐 제국 비스무리하게 많이 컸지. 많이 컸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된 이런 거고. 저쪽 같은 경우도 나라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힘의 관계가 선거에서 이기지만 똘똘 뭉쳐있는 그 30%의 우익이 언제든지 미국의 힘과 군대를 상황을 만들어 동원해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미 이제 그 세대는 이제 다 늙어서 뒤지고 이제 있는 거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칠레 군부가 뭐 그 정도 파워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보듯이 별로 이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 30년의 싸움에서 이제 사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헌법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다 하는 상식적으로 된 건데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건데 이제 이 한국에서 난리 치는 것처럼 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빨갱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난리를 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헌법을 나가리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버한 것도 있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쟁점을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한 번 나가리 되고 두 번 나가리 되니까 이제 보리치가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건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타격이 큰 거지. 보리치는 타격이 크고 그다음에 경제는 운빨인데 정책 잘하도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그거 아니야.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두 개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져. 안 좋아졌을 때 이제 개인의 역량을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네타라는 공산당 출신이야. 됐으면 분위기 좋을 때 됐으면 아마 이제 세계 최초로 공산당 출신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데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그 세력 관계에 있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력 이제 인민전선이나 뭐 연합 형태로 중도 좌파 형태인데 공산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거기 사회당 걸면 되는데 공산당 걸면은 아직까지도 공산당 소련이 없어지고 아직까지도 공산당 그냥 커뮤니스트야 이름이? 당 이름이? 코미니스트 파티로 칠레에서 CH 다른 좌파하고는 연합을 안 한 거예요? 거기는 30년대부터 통일연설 했어. 딴 데 안 할 때. 그러니까 하잖아 원래 인민전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0년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 거지. 인민전선으로 했어 70년대. 인민전선이 아니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퍼플러 우니다드라고 해서 이제 UP지. 그러니까 연합전선. 인민의 단계이지. 그런 통일. 이름을 계속 바꿨으니까. 바꿨는데 이제 그때 누구야? 노벨상 했던 그 공산당 원래 후보가 그 파블로 네루다. 근데 이제 살버 아일랜드 양보를 한 거지. 공산당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당은 이렇게 했을 때 사회당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어. 공산당 후보가 돼서 그러니까 이긴 적은 없어. 그것도 중요한 얘기야. 아직까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지금 아까 한국 우파랑 뭐 칠레 우파 얘기하면은
그 프레임은 바로 electoral system, 투표 그런 프레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지금 남미가 그 electoral system이 탈식민지로서의 제일 오래 진행되는 된 그럼으로서 mature 그런 상황에서 not at least long endured 아시아보다 election 시스템이 좀 더 오래 탈식민주를 갔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나는 궁금한 거는 좀 더 생각하는 이 지역적으로 보는 거로 생각하면은 반대로서 그 electoral politics가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3세계의 이제 제국 투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서아프리카, 웨스트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는 there's like Mali military general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 자세도 어떻게 보면은 남미 핑크 타이드의 중요성, 지금 세계를 바꾸는, 특별히, 제국주의랑, 자본주의 이런 액세스를, 밀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는 어떻게 좀 비슷하게 똑같이라도 비슷하게 우리 지켜봐야 되지 않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 영향이랑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들에서 또 반대로 지금 올라오는 영향이랑 거기에 연결성도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요. 아니면 완전 반대로,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그쪽은 아프리카 쪽은 누군가 상카라 얘기하는데 그냥 SNS지 않나 싶은데 내 느낌으로는 오케이, 진짜도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할 수는 있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지. 그러니까 느낌은 오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남미는 19세기에 소위 자유당 보수당에서 형식적으로 선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군벌들이 지배했던 19세기를 경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그 시대 수준이 아닌가. 앞에 이제 독립 이후에 사회주의 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련하고 등등이 해서 그 시대를 거쳤는데 그거가 이제 그게 이제 무의미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 나름대로 노력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한번 실패한 다음에 사실은 백워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는 현황은 남미의 역사에서에 맞는 거기에서 나오는 흐름이 같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식민지에 쭉 겪은 역사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딕테이터십 거기에 이제 딕테이터십 쭉 있었고 이제 데모크라시 이런 거가 이렇게 안 키워져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맞게 올라오는 거로서의 당연히 컨텍스트가 너무 다르니까 다른 자세로 올라오지만 비슷한 엔티 임피리얼 그런 비슷한 심점은 아닌가 그런 그냥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들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핑타이드도 나오던 게 미국한테 당하는 건 당했잖아. 당할 만큼 당해가지고 20세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하가 있는 게 뭐냐면 2002년에 차베스를 갖다 이제 잡아갔을 때 그러니까 그 대안이 전부 다 이제 수배됐잖아. 정윤현 회장이 성원 회장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모든 다 한 달 다 잡아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들이 다 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했던 생각이 올게 왔구나. 이제 어디로 튀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대통령 포위하고 차베스를 했고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나는 항상 부대가 있었으니까. 이탈없다 생각한 거지. 저렇게 나가면 반드시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뒤집은 거고. 난 한 번 뒤집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온두라스라는 이제 이게 너무 작은 나라야. 나라 자체가 너무 작고 파라과이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나라를 하나씩 쳐주긴 하지만은 내가 이제 선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숫자를 하고 다 작은 나라. 작은 나라니까 이제 뭐 꽉 잡고 있으면 그 깨기는 힘들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공작이 쉬운 거고 최대 정도만 돼서 이제 3천만 대고 그다음에 시스템 잡고 하고 이러면은 이제 미국 마음대로 그 룰을 따라줘요. 아닌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됐어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작아도 아르헨티나 이렇게 딱 브라질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한국적으로 보호하는 게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우파들도 이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다 나오는 거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국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미국이 나쁘지 않은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서서히 갈 필요 없죠. 시간이